종이를 손으로 꼬아서 노끈을 만들고 이를 엮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전통예술 지승공예. 40여 년 세월 인내와 끈기로 선조들의 삶을 기록해온 지승공예가가 있습니다. 김금자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갯길에 위치한 지승공예 전시관입니다. 한지로 끈을 꼬아 일상용품을 만드는 예술 지승공예.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승제기라 해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선 중기 무렵에 가장 널리 이용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점차 끊어져 가고 있는 지승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김금자 작가입니다. 지승이라는 것은 종이 지자에다가 한문으로 쓰자면 종이 지자에다가 꼬울 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꼬아서 쓴다는 거예요. 종이를 아무 종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지로 만들어진 종이를 가늘게 한 뭐 2cm라든가 3cm의 넓이로 기다랗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꼬아요. 꼬아가지고 끈을 만들어. 노끈같이 끈을 만들어서 그 끈과 끈을 연결하면서 엮어 나가는 거예요. 엮어서 기물을 만나, 원하는 기물을. 원하는 거는 뭐든지 만들 수가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종이기 때문에 무에서 완전히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종이하고 종이 끈하고 이 손가락 가지고 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장인의 정신과 혼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뭐든지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헌책을 이용해 필통과 옷가지, 그릇과 같은 일상용품을 만들어 썼습니다. 섬유질이 단단한 닭종이를 이용해 만든 지승공예품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죠. 이런 거는 이제 지승 요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승 요강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양반집에 아주 귀하게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이 지승 요강은 세색 씨가 시집갈 때 꽃가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게 300년이 넘은 요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동 김씨 가문에 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유물로 어떤 개인분이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지를 꼬아 모양을 만든 후 오칠로 마무리하는 지승기법에는 물이 새는 것을 막고 오랜 시간 보관하고자 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승공의 가장 중요한 소재 한지입니다. 김금자 작가는 충북의 한지 장인이 만든 닭종이를 직접 구해 쓰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다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종이에 결이 있잖아요. 이 뜨는 그 결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조금 닭 섬유가 많이 뭉친데 덜 뭉친데 그게 표가 날 거예요. 조금씩 얼룩덜룩하게 조금 뭉쳐있는 게. 견 500 지천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지천년, 종이는 천년이 가고 비단은 비단견자 500년 간다. 그래서 지천년 견 500 이런 말이 나왔어요. 40여 년 세월 전통 지승기법으로 다양한 용도의 공예품을 만들어 온 김금자 작가. 종이가 흔치 않았던 옛날 책을 가까이 하던 선비와 승려들이 주로 만들었던 공예품입니다. 버리는 책을 다시 활용하는 선조의 검소함과 손재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소가 있습니다. 이 고소는 제가 지승공예를 하기 위해서 잘라서 쓰려고 전라도에서 구입을 해왔는데 이 책을 자르다 보니까는 책을 기워서 썼어요. 여기 보면은 책을 책장을 많이 넘기던 자리는 닳아서 떨어져 가지고 새종이를 대 가지고 여기서 없어진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요 잔도 이 책을 잘라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데 거뭇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요
글자가 모여진 부분이 글자가 있는 부분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흰 종이보다 또는 검은 종이만 쓰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이 고소를 잘라서 썼어요. 김금자 작가는 사라져가는 지승공예를 지키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작품을 짜는 데만 꼬박 2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 그만큼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기에 인내 예술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배우러 올 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배우러 와서 해보고는 한 10명이 와서 시작을 했다 하면 한 달이면은 한 5명 정도, 한 달이면 벌써 5명 정도 빠져나가요. 나머지 5명이 3개월까지 가려면 한 2명 정도 남아요. 거기서 6개월을 가려면 1명이 남으면 잘 남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해요. 김금자 작가는 2년 전부터 제자 혜경 씨에게 지승기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저가 아니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전통 공예가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임무를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어떤 때 힘들 때는 아유 그만둘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둘 수가 없게 된 게 내가 안 하면 진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누구인가가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이게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예요. 전승으로 내려오는 게 2000년 역사도 더 될 것 같아요. 한지의 역사와 같은 거니까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데시태까지 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왔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 달이면 이제 반 이상 나가고 한 2-3달 되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제자로 안 받아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쫄랐죠. 그러면 의지를 보여달라 이래서 1년을 버티는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버텼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만두는지도 알겠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힘든 만큼 또 만족감, 뿌듯함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진짜 하고 나면 짜릿해요. 너무 힘들어서. 책가방 크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림잡아 1년. 긴 시간 고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업으로 삼기 힘든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부지게 엮어나가는 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냥 꼬우면은 손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물을 약간 축여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약간 묻혀가지고 여기를 이 한지가 한쪽은 면이 매끄럽고 한쪽은 거칠어요. 근데 거칠은 걸 내 앞으로 놓고 매끄러운 쪽은 밖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꼬우기 시작합니다. 비틀어서 이렇게. 이게 물이 안 먹으면은 손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물을 살짝 해가지고 숨을 죽여가지고 하면은 한지가 잘 꼬여져요. 요거를 외줄이라고 그래요. 또는 시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겹으로만 이렇게 더 했으니까 2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겹줄을 꼬아야 돼요. 시줄과 겹줄, 외줄과 겹줄 2가지를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1cm 간격으로 이렇게 놓고 같은 방향으로 2가닥을 꼬우는 거예요. 따로따로 꼬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2줄을 꼬아가지고 한 대 합쳐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해서 겹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한지 공예를 보고 자란 김금자 작가. 40여 년 전 처음 한지를 잡았던 서툰 손끝에는 어느덧 진한 예술혼이 배어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끈기. 전통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더해진
장인의 정신입니다. 이 작업이 참 묘한 매력을 있어요. 왜냐면 볼 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루할 것 같은데 만들다 보면은 무아의 지경으로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돼가지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잡념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도취돼 갖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아주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되고 다른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이라기보다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아주 빠른 방법이에요. 부산 전승공예 보존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나전칠기, 목조각, 사기그릇과 같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김금자 작가의 지승공예 작품도 선보입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0여 년간 공들인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자리. 관객들은 손때 묻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선조의 생활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작품인데 이걸 어떻게 세계화해서 세계인이 즐겨서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의 그 우수한 국가의 그 국격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제가 감동을 해서 전통 기법을 가지고 촛대를 만들어서 왔어요. 촛대는 우리 전통 문양을 넣고 전통 한지의 색깔을 살려서 조금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문양을 다채롭게, 그렇지만 우리 전통 문양을 살려서 아짜 문양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흙과 백으로 이렇게 장식품으로서의 용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바로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시는 밥그릇인데 그릇을 9개를 한 세트로 해서 큰 그릇 안에 참 작은 그릇, 또 작은 그릇, 또 작은 그릇 이렇게 해서 9개를 모아가지고 뚜껑 하나로 해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는 자꾸 작은 그릇이 9개가 나오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거기다가 오칠을 해서 음식물에 물이라든가 젖은 음식이 들어가도 새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혹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배우면서 이거를 가지고 생업에 보탬이 되려고는 생각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한 달에 이거 하나 만들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팔아서 당신이 그러니까는 그 돈 벌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전통공예가 무엇인가 또 우리 전통공예를 이어나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일깨워주고 싶고 또 저가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는 우리 후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전승공예가 있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책 한 권, 종이 한 장도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던 선조의 정신. 생활에서 얻은 단출한 소재에 인내를 더해 완성하는 지승공예는 김금자 작가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